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정녀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뵀던 분인데 좀 미인을 모시고 오늘도 이제 그 등산 크리에이터이시고 등산 크리에이터 서정희님과 함께 즐겁게 등산으로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뵐까 합니다. 이제 이 여름 지금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고 이제 8월 되면 등산 최고 성수기잖아요. 근데 뭐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맛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네. 다른 맛이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우리 제가 서정희님한테 등산으로 즐겁게 여름 나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서정희님 오늘따라 더 미모가 상태가 중요해 보이십니다. 네, 일단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네. 지금 와 여기 사진이 되게 멋지네요. 네. 이 사진이 어딘가요? 여기 이제 여름에 예. 바로 뒤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예예. 그리고 쉽게 트레킹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고요. 예예. 여기가 이제 폭포도 보면서 예.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패산 가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럼 여름에는 보통 소개해 주시겠지만 어떤 네. 그러니까 여름 산행이랑 계절마다 다 중요한 일이 다르겠지만 여름 산행에서 조금 한 번 더 우리 서정희님 그러니까 우리 크리에이터님께서 고려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정희님께서? 일단은 사실 너무 덥잖아요. 예, 예, 또 예. 산은 사실은 도심보다 덥지 않기는 해요. 이 숲에 둘러싸여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늘이 좀 있고 해서 많이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장시간 산행을 하게 되면 예, 예. 일단 탈수 증상 진짜 올 수 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코스를 좀 짧게 가는 편이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있지만 나무가 없어서 그냥 횡한 이런 등산 코스도 굉장히 많아요. 아, 예. 그런 데들은 조금 피하는 편이죠. 예,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등산할 때 말씀 들어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늘에서 산행을 하는 거랑 네. 그늘이 없는 곳에서 산행을 하는 거랑 체력적인 소모의 차이가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그늘이 있는 코스를 택해서 산행을 하는 게 좋겠다. 전진혜님 반갑습니다. 김기준님도 반갑고요. 예, 네. 그늘이 있는 곳을 택해서 산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네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네네. 그거를 산행 초보자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방법은 없고요. 예. 많이 정보를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산행을 좀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 코스는 여름에 좋겠다. 예. 여기는 좀 가을이나 단풍 예쁜 곳은 단풍, 예, 가을 예. 좀 가고 예, 예. 또 겨울에 가면 좋은 곳 이렇게 좀 스스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 예. 저나 저처럼 이렇게 등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의 영상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블로그나 이런 거를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고 사실 그늘이 그렇게 많이 없다 해도 산을 가면은 그래도 숲이기 때문에 예, 예. 도심보다는 시원합니다 사실. 네. 근데 산에 가면 그러니까 숲이어서 그런 거 이게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는 않고 산에 가면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실제로 아마 이런 이제 빛을 산에 올라가면 사실은 더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예, 예. 이 온도 자체는 이게 숲이 주는 그 영향이 있어요. 숲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예, 예. 것들 때문에 온도가 예. 실제로 확실히 측정을 해봐도 예, 예. 확실히 좀 낮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강원도 쪽이나 이런 곳들은 이런 지금 여기 사진 보시는 것보다 계곡이 훨씬 더 웅장하고 물이 많고 이러면 이 영향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산을 가보면 저도 산행을 자주 하진 않지만 가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언제나 조금 기분 좋게 좀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바람이 쌩쌩 부는 건 아니지만 산행을 할 때는 언제나 바람이 멈춰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산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그 리프레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꽃길만 걷는다는 이미 말씀하시고 산을 좋아하는데 등산 유튜버들 보면 아는 산만 제가 가? 그러면은 아는 산만 가시는. 꼭 그렇게 특이한 산을 가실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예, 저는 산은 꼭 많이 가지 않았던 산을 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예. 자기한테 맞는 어느 정도의 그 난이도 예. 요거를 좀 확인하셔서 매주 같은 산을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을 그렇게 자주 가는 이유도 지리산이요? 예, 예. 가는 이유도 뭐 한 번 정상 올랐으면 안 가도 되는데 예. 1년에 뭐 한 12번 이상을 제가 가죠. 예.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산행은 자주 하지 않지만 산책 같은 거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산책을 하면은 이게 계절이 바뀌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저는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해뜰녘이랑 해질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낮이나 밤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시각적인 정보가 별로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해 뜨는 순간, 해 지는 순간, 이 순간들은 진짜 5분, 10분마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나 맞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이나 네. 여러 느낌이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요. 네네. 제가 맞아요. 언제나 지금 가끔씩 하는 얘기긴 한데, 진짜로 좋아하면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군데를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한 두 번쯤 갈 때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1년에 12번 가면은 갈 때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갈 네. 때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지인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다. 그런 말을 궁극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움. 멋있는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소정희님이 사랑하는 그 지리산도 소정희님한테는 그런 궁극의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십니다. 꽃길만 걷는다님이 지리산 2박 3일 종주만 갔습니다. 8번 했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대단하십니다. 소정희님 몇 번 하셨어요? 저는 일단 정상을 저렇게 간 거는 이제 10번이 넘고, 예. 예. 근데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횟수는. 예. 근데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8번 다녀오신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취미생활 누군가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취미생활이라는 건 저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취미생활하는 순간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내가 원래 뭐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을 수 있죠. 잠시.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맞아요. 그 순간이 평생 기억이 난다. 보통 이렇게 꽃길만 걷는다처럼 2박 3일 8번 가셨으면 8번의 모든 장면이 전 다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8번을 가는 거지. 맞아요. 한 번 갔을 때가 어땠는지, 네. 그 계절이 어땠는지, 누구랑 갔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렇게 8번 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못 가죠. 지겹기도 하고, 그렇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네, 예. 그렇죠. 언제나 갈 때마다 이렇게 네. 새로운 느낌을 네. 보통 그러니까 익숙한 곳에서 새로움을 보는 게 훨씬 더 그 새로움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매번 새로운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물건이 이게 정형화된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계절별로 그다음에 같은 계절에 가더라도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따라 산도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항상 새로운 거죠. 그렇죠. 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연 생태계 데이터베이스를 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정말. 저도 하다못해 양재천을 산책해도 오늘은 무슨 꽃이 피었고 네. 오늘은 무슨이고 오늘은 햇빛에 물이 어떻게 반사가 되고 그 매번이 다 다르고 그 매 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이란 자연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맞아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작아지고 모든 것들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느끼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여름 코스 이제 선생님께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초보자분들도 쉽게 갈 수 있는 코스를 몇 개 조금 추려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름에 어떤 걸 좀 더 신경을 쓰느냐 네. 했을 때 일단은 가벼운 코스, 제가 그 긴 시간을 가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분들은 정말 긴 코스를 못 가실 거고 네. 그래서 가벼운 코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정말 딱 가벼운 코스로 다녀오기 좋은 곳을 제가 골라봤고 네. 시원한 코스, 덥잖아요. 네, 더운데 이열치열이긴 하지만 너무 더우면 이제 아파버리니까 네. 예,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렇지만 운동은 좀 하고 싶다, 네. 운동량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코스를 제가 한 2개, 3개 정도만 꼽았습니다. 그럼 시원하려면 여름에 네. 시원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람이 잘 불고 네, 바람도 좀 잘 불고 그 그늘이 져 있고 져 있고, 그늘이 네. 좀 져 있고 바람이 잘 불고 그늘이 져 있고 물이 좀 있으면 좋죠. 물까지 있으면은 예, 그래서 금상첨화죠. 물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이 있는 곳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겨울에 산행지로 제가 이 코스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오늘 그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과 너무 다 맞는 그런 이제 코스인데 계절마다 다르고요. 겨울에도 좋지만 이 코스는 여름에 정말
최고입니다. 네, 왜 최고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왕복으로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총 합해서 6km가 안 돼요. 5.5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리만 짧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고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하 정도. 여긴 정말 그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와요. 부모님이랑. 그 정도로 좀 초등학생 쉽습니다. 정도도? 초등학생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사실 2시간도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무릎이나 이런 관절에 무리 전혀 없이 넉넉하게 2시간이면 산도 오르고 가는 길에 아까 그 사진처럼 폭포 아래서 발을 담그거나 좀 시원하게 계곡물을 즐길 수 있는 것까지 2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정상까지도 갈 수 있어요. 또 산은 무조건 정상을 가야 한다라는 고집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정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다 가시잖아요. 가죠. 갑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운동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정상에 가야 운동량이 좀 채워지고요. 다리도 좀 이제 근육이 조금 이제 운동을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 저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코스는 짧지만 정상까지 가서 정상을 올랐다라는 성취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예요. 저기 그 보여주시는 그림이 정상의 사진 아닌가요? 정상 사진 맞습니다. 저 네. 구름 위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구름이요? 구름 거의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가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전망이 나오는 곳이. 와, 정말 놀랍네요. 지금 네. 그 그림 사진에서 보면 약간 구름이 운해가 보이는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요 날이 정말 이 사패산에서 운해를 볼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계획하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던 데를 더 많이 가시는 이유가 예. 갈 때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완전히 쨍쨍한 날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날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운이 좋았던 날입니다. 제가. 아, 그럼 그런 생각이네요. 뭐 보통 등산해 보면은 그 탐방할 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날은 정말 오기 힘든 날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은 안 그런 날들도 되게 좋아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 날을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초보자는 이런 환경을 봐야만 좋아하는다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자기는 안 그런 것도 되게 네, 좋아하실 것 우리는 같은데. 뭐 항상 좋습니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와우, 그 화면을 와우, 정말 예, 총천연세계, 와. 정말 이때 또 그 비가 그 한 주 동안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예. 이게 원각폭포라는 이름은 원각폭포예요. 원각폭포인데 여기가 사실 우리가 저렇게 포항 내연산이나 뭐 예, 이렇게 폭포가 정말 유명한 전국의 명소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게 거대한 폭포는 아니에요. 지금도 예. 보시면 제 키보다 요 정도 좀 높은 이 정도인데 그래도 가까이 가면요 정말 이 바람이 엄청 차갑고 발을 제가 담그고 있는데 한 5분만 담그고 있어도 체온이 뚝뚝 떨어져요. 네. 진짜 시원한 공기 정말 자체가 시원해요. 어마어마하게 시원하고 바람이 맞습니다. 물보라도 저 정도 다 튀지 않나요? 튀죠. 여기 서 있어도 물이 다 튀고요. 예, 소리도 진짜 엄청 이게 몇 월 나고. 정도셨어요? 이게 7월이었어요. 7월 초. 예, 그래서 좋았겠다. 그때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이때 사진은 좀 이제 전체 그를 다 보여드리면 여기가 또 좋은 게 폭포가 2개를 바로 연달아 볼 수 있어요. 예, 예. 딱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으면 바로 이 폭포가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등산을 정상을 가기 전에 이미 뭐 너무 시원하고 이 아름다운 폭포를 2번 즐기고 예, 예. 즐긴 다음에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이제 같은 코스로 내려오면서 발 한번 담그고 예.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 서정님이 손을 들고 계셔서 네. 3만 원 기부맨이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네네네. 수부외과는 손만 치료하나요? 갑자기요? 보통 네. 물어보셨는데 손을 들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수부외과라는 것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개의 임상과가 한 개의 부위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러니까 수부외과는 보통 성형외과와 정형외과가 합쳐져 있는 영역입니다. 보통 미세 수술을 하면서 그 혈관 재건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재건 수술과 정형외과의 영역이 합쳐져 있어서 수부외과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함께 움직이는 영역이고요.
수부외과는 손만 치료하나요? 란 말은 수부외과를 진료를 보고 계신 전문의 선생님의 면허가 어느 쪽에서 기원하고 있는지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부외과 선생님은 정형외과 선생님도 있고 성형외과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정형외과 선생님은 보다 좀 더 폭넓은 진료가 가능하실 거고, 수부외과 선생님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은 아니고, 근데 뭐 무릎이나 그런 쪽이나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부외과, 성형외과 선생님이 그 수부외과를 보시는 경우엔 조금 더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림에 있는 저 위에서도 걸을 수 있나요? 저 위쪽? 아니요, 여기는 갈 수 없고요. 지금 예. 제가 여기 등산로는 좌측에 이렇게 나 있고 예, 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폭포를 보고 다시 나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되게 겨울엔 위험하죠. 저기가 다 얼까요? 얼죠. 아. 업니다. 제가 아마 사진을 마지막에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완전히 얼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이 얼음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코스고. 저기 되게 예쁠 거예요. 아주 얼어도 예뻐요. 되게 예쁠 것 네네. 같은데요. 원래 그래서 여기가 원각폭포 여기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현재 여기를 아는 분들이 사실은 북한산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사람이 조금 네. 적고. 그리고 겨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이 얼기 때문에 되게 장관을 이뤄서 겨울에는 많이 유명해서 많이 가는데 예, 예. 여름에는 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겨울에 되게 압도적인 병풍 같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맞습니다. 되게 멋있는 짠. 그림. 아, 즐겼네요. 이건가요? 네. 오. 같은 장소예요. 지금 오. 아까 보셨던 여기하고 예. 같은 곳입니다. 와. 네, 이렇게 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겨울에 예. 갔던 곳인데 겨울에는 워낙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별에서 예. 굉장히 핫해져서 인증샷을 찍으러 딱 여기까지만 5분만 10분 정도만 걸어서 여기서 찍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20, 30대 친구분들도 되게 많이 찾는 그런 곳인데 여름엔 오지 않아요. 여름에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가면 정말 시원하게 사람 없을 때 앉아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명상도 좀 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보통 요새 저 보시면은 20, 30대 젊은 분들이 특히 뭐 여성분들이 산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우리 소장님도 젊으시니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유행을 좀 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예. 예전에는 정말 5, 60대, 50대도 예. 젊은 편이었었어요. 그쵸. 등산을 가시면. 60대. 어머님들이 작은 그 배낭 메고 예, 빨간색 옷 입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딱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 유행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 코로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실내 활동을 못 하니까 헬스장도 거의 닫는 시기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나가서 운동은 하고 싶고 좀 즐기고 싶은데 어디 없을까 하다가 나온 것들이 이제 등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등산복이나 이런 아웃도어 의류 용품들을 선전을 홍보 모델들이 아이돌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돌 뭐 탑스타 분들이 이런 모델을 많이 하면서 또 예쁘게 입고 신발도 예쁜 거 신고 이런 것들이 막 그게 다 인별까지 같이. 인별까지. 예. 그래서 인증을 하러 많이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게 해서 정말 등산에 빠진 분들도 있고. 예. 네. 저희 기분만 말씀드리고 거의 CG 수준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정말 것 같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거의 그래서 CG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계절 모두 너무 좋은 곳,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꼭 예. 한번 가보셨으면 예. 좋겠다 하는 예. 곳이고, 이게 이제 정상까지 제가 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같은 날 제가 정상까지 가서 정상 인증 사진도 하나 찍었고, 예.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감탄을 했던 이런 풍경도 한참을 여기서 즐기다. 이때 젊은 20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날.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여기 꽃길만 걷는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년 전 등산했을 땐 젊은 여성분들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코스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많이 갑니다. 아, 여기 그런가요? 가시면 아, 제가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꽃길만 걷는 여기 꼭 사패산 추천드립니다. 예. 섭해산은 일단 낮기 때문에 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처음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 20대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가고요. 예. 이때도 정말 많은 젊은 20대 분들이 아. 와서 단체 사진도 저도 찍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예. 산책을 좋아하시니까 네, 이 정도 산책을 코스라면 좋아합니다. 예. 충분히 산책처럼 즐길 수 있어요. 트레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사도만 조금 있을 뿐.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추천지는 사패산. 저는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산책할 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등산할 때 음악 듣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저는 절대 어떤 것도 끄지 예. 않는데, 예. 요즘에 근데
또 이렇게 여기 귀 말고 골전도 이어폰인가? 뭐 예, 이렇게 예, 여기 예. 바깥에 끼는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등산하는 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외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덜 위험해서 그걸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오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골전도 골전도, 예, 요렇게.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네. 운동도 하고 인별도 인별도 하고 하시고. 되게 여러 가지 용도가 많네요. 맞아요. 네. 골전도 이어폰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왜냐면 산에서도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서 저는 예. 주변 소리는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산이야 그렇죠. 산. 예, 그래서 좀 그런 끼시려면 그런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즐기시면 되고. 고가인가요? 네. 비싼가요? 저도 안 사서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래? 네. 워낙 또 음악을 좋아하셔서 저는 산책할 때 귀마개를 겨울철에 쓰는 귀마개를 여름철에 끼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두 번째인데 여기는 사실 명지산 정상을 가신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코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설명을 적어 놓은 게 이제 가평에 있거든요. 이 명지산이. 그래서 가평을 뭐 드라이브로도 가고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명지 폭포까지만 가셔야 됩니다. 저처럼 산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즐기면은 여기는 정말 운동이 진짜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곳이라서 추천을 하겠지만 여름에 가볍게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건 딱 명지 폭포까지예요. 네. 그래서 명지 폭포까지 한 2-3km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폭포까지는 거의 등산로가 아니라 임도라고 해서 산 등산로 옆에 보면은 그 아스팔트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물자 같은 것도 옮기고 이럴 때 쓰는 곳인데 그런 임도로 다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어서 거의 등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산책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명지 폭포까지는 트레킹 코스로 정말 괜찮은 코스. 가평에 원래 그 수목원 아침고요 네, 유명한 맞아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랑 가깝나요, 여기가? 아니요, 거기랑 거리가 조금 있고, 예. 근데 차로 가면은 그렇게 멀지 않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예. 두 군데 다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럼 여기가 진짜 나무가 많아서 네, 시원할 엄청 많죠. 코스가 되게 시원할 것 같네요. 여기는 정상만 탁 트여 있고요. 가는 길 내내 전부 다 울창하게 덮여 있어서 사실 여름에 가도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코스예요. 여름에 아주 최적의 코스를 맞습니다. 대신 난이도가 정상까지 가신다면 중산까지도 가요. 여기 사실은 명지산을 그렇게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뭐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정말 제 영상을 나중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계속 한숨만 쉬면서 올라갔던 그런 코스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여성분들 이제 힙업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코스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정도로 엄청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나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경사도가 정말 이렇게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든 코스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딱 명지 폭포까지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까지라고 하면 가볍게 트레킹 정도로 가도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되게 여기 막 돌로 막 되어 있고 좀 험하거든요. 정상까지 가는 길 자체도 그렇고 험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듯이 여기 오르면 이제 애플입이 됩니다. 네, 폭포에 그렇게 가게 되면 폭포에 그 몸을 좀 담그거나 세수하거나 그런 거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거기는 이제 금지라고 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은 없는데 거기서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이런 건 사실은 산 안에서는 거의 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라 이제 그런 뭐 세수를 해서 비누를 쓴다거나 이런 행동을 비누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안 하시겠지만 이제 물을 자연을 저희가 보호해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과한 물놀이나 아니면 물을 가지고 하는 것들만 하지 않으시면 손을 씻고 발을 담그는 정도까지는 암묵적으로 다 허용을 해주고 있죠. 네. 근데 뭐 정현님은 어떻게 제 친구, 그러니까 저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보면은 이렇게 등산을 가는 건지 식도락 여행을 가는 건지 그러니까 뭐 올라가서 먹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나서 그때 보통 등산하는 소수정예가 몇 명 있고 나머지 늦게 와가지고 술자리에서 만나가지고 합류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죠. 먹방을 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정현님의 식사는 뭐 끝나고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식당을 가는 건 거의 없고 정말 너무 배가 고프면 혼자 가서 혼자 먹기는 하지만 거의 저는 뭐 안 먹죠.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혼자 다니면 좀 그렇게 되는 편이죠. 와, 왜 이렇게 멋져 보이죠?
혼자인 거는 너무너무 좋고 멋진 것입니다, 원장님. 예. 원래 그런 말이지.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자유이다. 자유이다, 맞습니다. 이상한 말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 명지산도 정상 여기까지 가시면 너무 힘들기 예, 때문에 예, 추천하지 않고요. 딱 제가 여기 이 정도 명지 폭포 바로 근처까지 가시면은 요렇게 계곡물까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네.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출입 금지라던가 뭐 이런 제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예, 예. 네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뭘 음식물을 먹거나 여기 오물이나 뭐 이런 네, 것들만 하지 않으시면 요 정도 저처럼 발 담그고 팔 씻고 손 씻고 네 이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등산 가서 혹시 좀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뭘 가지고 가시는 편이세요? 이동식은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예. 이동식이라 하면 뭐 에너지바 예, 예. 쉽게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초코바 초코바. 네네 이런 것들. 초코바는 뭐 좋아하세요? 초코바는 저는 집히는 대로 사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네, 없으시군요. 저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과일 조금 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예. 싸가도 저는 거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예, 이제 이렇게 길게 1박 2일 가는 경우는 당연히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먹는데 예, 이동식 그냥 에너지바 정도 먹는 편입니다. 지리산 사진은 정말 멋있게 찍으셨네요. 네, 이거 지리산 정말 제가 예. 오늘이 두 번째지만 할 때마다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멋있게 찍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지리산을 또 이게 여름에 쉬운 코스 중에 제가 하나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예. 지리산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해발이 1900이 넘기 때문에 예, 예. 한라산 다음으로 높거든요. 예, 예. 네, 제주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곳이라 사실 천왕봉이라는 정상을 가는 거 예.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어요. 네. 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죠. 제 그렇고. 친구들 원래 대학에 갈 때 보면 산 하나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지리산 종주하고 나서 네. 인생이 새로 태어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죽을 뻔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네, 뭐 그런 네, 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이제 맞아요. 제 나이 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망들이 있어요. 예. 대학생들도 그렇고 예.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꼭 가고 싶다 하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갑자기 이런 등산이나 이런 과한 운동을 하면 무릎에 무리가 너무 많이 오고 아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간단한 코스로도 쉬운 코스로도 충분히 천왕봉 정상 가실 수 있고요. 힘들지 않게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가야 하나 그걸 좀 준비를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우리 소정님이 말씀하시는 게 산을 즐기는 법을 말씀하고 계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게 극기의 훈련으로서 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넘어선 기억으로 대학교 시절에 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나를 넘어서는 수단으로 산을 활용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산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그 건강한 말씀 해주신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무릎 관절 다 나가고 뭐 네. 이러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등산이라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런 데는 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마음의 병도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런 경치가 있는 곳에 가서 시간이 바뀔 때마다 찬 바람을 시원한 바람 네. 맞으면서 뭔가를 보고 그러면은 너무 그냥, 좋죠. 예, 그냥 네. 마음의 스트레스가 그냥 저절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1박 2일로 지리산을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장터목, 제가 여기 서 있는 뒤쪽으로 대피소라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장터목 대피소라고 지리산에서 아마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유명한 대피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박을 하면 일몰과 일출을 인생샷을 모두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일몰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2km 정도 안 떨어진 곳이 이제 천왕봉이에요. 그래서 가면 아침 일찍 가서 일출까지 보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 코스이고, 초보들도 1박 2일로 간다면 저는 이 코스는 갈 수 있다고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신 아까처럼 뭐 5km 정도는 아니고요. 왕복 14km 정도가 전체 1박 2일을 따지면 되지만,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가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저도 이렇게 여유 있게 갈 때는
다 즐기면서 갑니다. 바닥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진도 찍고 정말 여유 있게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코스인데, 우선 대피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대한민국에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산림청에서. 그러면은 이 안에는 대피소라고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대피소로 마련해 놓은 시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총 4개의 이 우리 국립공원,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덕유산, 이렇게 4곳의 대피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숙박이 가능한 대피소는 이 4개 산에서 총 16개가 있습니다. 아마 네, 현재 운영하는 곳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지리산이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지리산에만 8개의 대피소가 있어요. 가장 많죠. 가장 많고, 소백산은 한 곳 하나가 있고, 덕유산도 한두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약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약 자체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거의 네, 거의 대학교 때 우리 수강 신청하는 것만큼 눈치 게임, 그리고 이제 빠른 클릭 이런 게 있어야지만 이제 할 수 있고, 1년 내내 예약을 받는 게 아니라 딱 2주 전에만 예약을 풀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막아두고 그다음에 2주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전 예약을 하셔야지 이용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대피소라는 게 대부분 일출을 공략하기 하려고 필요한 것 요소도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침에 일출이 여름에는 특히나 새벽 5시경, 5시 10분, 20분이기 때문에 당일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은 그 오픈, 개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절기, 동절기에는 4시 정도부터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3시부터 오픈을 해요. 그 이유가 일출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행의 꽃은 일출이죠? 일출이지만 힘듭니다. 사실. 예, 새벽 5시 반에 뜨는 해를 보러 가려면 여기 지리산 같은 경우는 새벽 3시부터 올라도 모자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피소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가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하신 네, 선택일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아까 제가 사진 찍었던 뒤쪽에 보이는 장터목 대피소라는 곳이고요. 여기 딱 멋있게 적혀 있죠. 장터목 건물도 대피소. 되게 예쁘네요. 네, 수리를 계속 매년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는 아예 폐쇄를 했었어요. 여기가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명이 함께 사용을 하고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는 일출을 보러 가기 되게 힘들었겠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1박 2일이 가능하지 않았었고 무조건 당일치기로 굉장히 힘들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몇 번 가셨어요? 저는 셀 수 없이 갔죠. 네, 지리산 대피소는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저희 집 같은 곳입니다. 아주 안락하고 아주 안락하고 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기는 정말 너무너무 멋있던 네, 곳이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장터목 바로 조금만 옆에 이렇게 공터를 해놨거든요. 일몰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몰을 제가 이날 본 건데요. 이날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서 일몰이 정말 제대로 멋있게 이 산그림 애들과 같이 멋있게 저기 보이죠. 계절이 어떻게 되나요? 저 밑에. 그때 제가 5월 달이었어요. 꽃들이 좀 펴 있고. 네, 5월 봄 여름 이 사이였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긴 팔과 이런 두꺼운 옷을 입은 이유는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5월 달에도 지리산은 이 정도 되는 두께의 겉옷을 꼭 챙기셔야 되고 아주 추운 경우는 얇은 패딩까지 입을 정도로 5월이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같지만 5월입니다.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네요, 그림이. 네, 너무 예뻤어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안쪽을 보여드리면 여기서 또 제가 원장님께 또 이 관절, 척추 건강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잠자리거든요. 대피소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대피소는 이렇게 생겨서 칸막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걸 기준으로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자는 건데 보시면 되게 협소해요. 그리고 바닥은 굉장히 딱딱하고요. 당연히 매트리스 침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가져가야 되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루를 자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하루 자고 나면. 그래서 이제 자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플 수 있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기 산행을 하고 나면 저기서 산행을 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잠이 올 것 같고요. 산행을 안 한 상태는 저기 절대로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게 산행을 했기 때문에 자는 건지 그냥 의식을 잃는 건지 모르게 주무시는 걸 거라고 살려고. 보고, 그냥 그냥 저절로 잠이 드는 거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잠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서 아픈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잠을 잘못 자서 못 본 게 전날 산을 오르면서 허리가 아파진 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은. 아,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네, 거예요. 보통은 이분들,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서 아픈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자서 아픈 거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라는 관절도 기본적으로 체중을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을 안 받는 상태에서 준 자극이 근육통은 조금 일으킬 수 있지만 디스크나 인대, 연골에 결정적인 문제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곳에서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행을 하실 꼭 스트레칭을 훨씬 더 충분히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그런 것들의 밸런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어나실 때도 조금 몸을 굴려서 조심스럽게 배에 힘을 잘 주고 일어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허리 다치실 때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다치거든요. 일어나는 순간에 다칩니다. 근데 저렇게 좁은 곳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일어나기가 몸을, 그러니까 원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좋은 게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떨어뜨리면 저절로 일어나지는 건데 네. 이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누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충분히 주셔서 몸을 옆으로 굴린 다음에 양팔로 눌러서 팔 힘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날 때를 조심해서 일어나셔야지 산행 잘 가셔서 일어날 때 허리 삐끗해가지고 곤란해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런 데서 주무시면 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배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보통은 결국 배에, 그러니까 특히 아랫배인데 아랫배에 힘을 줘야지 상체랑 하체랑 연결이 됩니다. 네. 보통 이게 운동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우리 소정이님도 운동을 잘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럼 아랫배에 힘주는 습관이 다른 사람보다 되게 좋은 편일 겁니다. 네. 이게 힘이 잘 들어가야지 골프 스윙도 잘 되고 상체랑 하체랑 연결되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체를 인식하는 능력이랑 관계가 있고 환자분들이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부상 없이 운동을 잘 하세요. 어찌됐든 아랫배에 힘을 충분히 주고 몸을 잘 굴려서 일어나셔야지. 굴릴 수가 없어요, 원장님. 이거 굴리면 굴릴 수가 옆으로 없습니다. 옆으로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어떻게 비벼가지고 양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보통 그게 명심하겠습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허리에 일어나면서 다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면서 딱딱해서 불편한 건 어떨 수가 없는데 일어나면서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일어날 때는 아침에 그때 장토목 대피소에 아침에 일어나는 법 같은 거 동영상 찍어서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데서 제발 이렇게 일어나세요. 저런 데서 잘못 일어나면은 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서 그렇게 다치면요, 저거 헬기 불러야 돼요. 헬기를 불러야 돼서 정말 조심해서 저도 이제 숙지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서 일어나야 하고. 네. 와. 이거는 이제 일출이에요. 일몰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이제 모르는 분들은 비슷하다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일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왕봉. 이게 이제 정상석이고요. 반대쪽에 천왕봉 크게 써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멋있는 말이 문구가 적혀 있죠. 근데 사진만 보고 일출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빛이 좀 달라요. 색도 다르고요. 네, 색이 좀 다르죠. 네, 붉기는 하지만 네, 요 전에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얼핏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몰 찍어놓고 일출이라고 해도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느낌이 좀 색의 느낌. 좀 톤이 조금 더 밝은가요? 일출이? 그렇죠. 왜냐면 해가 뜨면서 이제 옆쪽에 파랗게 밝은 파란빛이 띄는 거고 일몰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정말 이런 장토목이나 이런 공간을 가셔가지고 두 개를 다 보시면 그 느낌을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느낌은 다른데 사진으로 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사진만 보면 남이 찍은 사진만 보면 잘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셔야 이렇게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을 가는 건 장토목에서 하루를 자고요. 아침에 바로 조금 5시 반이 일출이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만 잡고 장토목에서 출발을 하시면 천왕봉까지 가실 수 있어요.
매우 힘든 길이긴 하지만 저런 거는 저런 모습 한번 보고 나서 집에 오면 기억에서 안 지워지겠네요. 네, 계속- 너무 예쁜 맞아요. 풍경이라서. 그래서 사진을 계속 보게 되죠. 예.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었는데 이러면서 사진을 좀 계속 보게 되고. 예, 그래서 장토목은 사실 그 지리산의 8개 대피소 중에서 천왕봉이라는 정상을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이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네. 네, 1시간이면 갈 수 있어서 하루 자고 가시면 되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스트레칭만 좀 잘 하시고 예, 예. 잠자리 불편한 것만 좀 감수하신다면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코스입니다. 아주 조금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이렇게 초보분들도 가실 수 있으니까 이분 아니에요. 셀카 찍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예. 여기는 사진 발 디딜 틈이 아이고 정말 일출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그래서 온전하게 딱 독사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너무 유명한 그런 네, 곳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좀 여름에 가볍게 좀 시원하게 초보분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 간단하게 한 3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 노란색 저기는 어딘가요? 노란색 저기. 여기 황매산이에요. 황매산. 네, 여기는 황매산이고 황매산도 굉장히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예요. 예. 정상을 안 간다면. 예, 예. 네, 가을에는 저렇게 억새 축제를 하고요. 예, 예. 네, 또 봄에는 철쭉 축제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저기도 사계절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그 되게 노란 저렇게 되게 예쁜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 네네. 여기 안 가보셨죠? 안 황매산. 가봤어요. 예, 저기 억새 평원처럼 되어 있는데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찍은 곳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런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곳인데 정말 멋있어요. 저기 차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좀 우리 산타윤 채널 홍보 좀 해주시죠. 제 채널은 네, 뭐 저는 네. 직업은 아니고요. 예. 네, 말 그대로 취미입니다. 취미로 예, 예. 등산을 한 6년, 7년 정도 했었고, 예. 네, 쭉 하다가 이렇게 영상 찍은 건 한 2년 정도 넘었어요. 예, 네, 예. 2년 전에 채널을 만들었고, 정보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 예. 블로그는 정보가 있지만, 이 사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영상으로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예. 제가 가는 곳들 코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그래서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채널에서 예, 보시면 예, 제 채널의 영상에 설명이 좀 많이 있고 초보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위험한 곳은 우회로도 다 알려드리고 무리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 정도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영상을 봤는데 되게 천천히 얘기하면서도 정보가 되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좋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센턴스로 설명하시는 경우가 예, 많은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보통 뭔가 설명을 할 때 핵심 단어만 설명하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네네. 우리 서정현님은 구독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풀 센턴스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보통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잘 때 틀어놓으면 잠도 잘 오고요. 저희 친오빠가 그럽니다. 자막을 때 니꺼 틀어놓으면 참 잠이 잘 와 이렇게. 원래 근데 유튜버로서의 성공 비결이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잠이 잘 오게 해주는 유튜버가 보통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참 중요한 신기하죠. 등산이 되게 액티브한 아웃도어 운동인데 예, 잠이 예. 온다는 이게 좀 칭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칭찬 맞습니다. 제가 유명한 유튜버 구독자 많으신 분들 보면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보통은. 네. 제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있는 환자분들이 잘 때 틀어놓기 때문에 잘 때 틀어놓으면 플레이 시간도 길고 네, 계속 이제 시청하는 시간이 올라가요. 계속 보게 되니까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방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긴 하지만 참, 네. 어떤 편을 저는 제가 보는 채널이 따로 있는데 아주 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아주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네네네. 자세히 들으면 재미있는데 말씀 너무너무 잘하세요. 구독자도 되게 많은데 보통 대부분 졸립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 걸로. 네. 그래서 그거는 가족분이 아주 큰 칭찬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틀어놓는 것 같습니다. 저기 엔젤님이 질문 드리셨는데 등산하면 어디가 가장 좋은 거예요? 등산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저는 체중은 줄지 않았으면 하는데 등산하면 살이 빠지나요? 이거는 제가 유경험자로서 예, 예. 하나 말씀드리면 딱 제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체성분 검사 예, 기기가 예, 있잖아요. 예, 예, 헬스장에도 있지만 예, 병원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다 하는 이렇게 다 꽂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등산을 꾸준히 정말 매주 주 1회 한 거는 지금 이제 2년이 막 넘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전에도 등산을 했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했었고요. 예, 1년에 예. 두세 번 지리산 가는 게 다였거든요. 예, 근데 예. 이렇게 꾸준히 한 거는 이제 2년 정도가 넘었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체성분 검사 인바디라고 하죠. 그거를 해봤는데 체지방이 10%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와. 놀란 게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헬스 하시는 않거든요. 거, 그 피트니스 하시는 분 정도의 체형인데. 그래서 예.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오히려 살을 더 조금 찌우어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든요. 예, 예. 정말 잘 먹고 산에서만 안 먹는 거지. 예, 예. 삼시세끼 정말 잘 챙겨 먹고 제가 밥 사드려야겠는데. 살을 좀 찌워야 된다는 네, 거예요. 밥 사드려야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체중이 줄지 않았으면 하면 더 잘 드시면 되고요. 예, 예. 꾸준하게 등산을 하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간을 본다면 전 등산 너무 추천합니다. 그 엔젤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는 그 여성분이신 분들 제 친구들은 등산하면 살이 더 찝니다. 보통은 끝나고 매우 심하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산하면서 받았던 육체적인 그 한계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늦은 시간까지 해가 질 때까지도 계속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서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죠. 등산을 좋아한다고는 합니다. 자주 가긴 하고요. 아,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그거는 등산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산하면 어디가 가장 좋아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등산이 심폐지구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등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쉽게 상하는 거는 실은 그러니까 무릎이 상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면은 지면이 고르지가 않고 등산화 자체가 딱딱한 신발을 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닥이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거 신었다가 휘어버리면 네. 넘어지고 낙상, 뭐 추락, 뭐 그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닥에 딱딱한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는 걸 거의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 무릎이 가장 좀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등산의 자세 자체는, 등산 자체는 이렇게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심폐지구력을 할 때, 수영을 할 때, 장거리 수영할 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힘들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힘들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를 반복하는 게 결국 지구력을 높이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등산이 그 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처음부터까지 쭉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네, 대부분 네.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돼 있어서 인터벌 트레이닝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구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등산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등산은 허리가 아픈 사람이 등산해서 좋아지기 힘들지만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이 등산을 열심히 하면 허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매우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체랑 하체랑 연결이 잘 이루어져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재활에서 많이 말씀드린 아랫배에 힘주는 훈련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이 등산을 해서 허리를 낫게 하겠다. 그거는 조금 뭐 우선되는 운동은 아니어서 적극 권장을 하진 않지만 등산이 허리에도 좀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지금 오늘 오늘 서정희님이 실은 몸이 좀 많이 피곤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저 오늘도 느꼈지만 그 등산이라는 거에 서정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경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인스타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등산을 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좀 친구가 좀 적으시면은 혼자 등산하고 과식 안 하니까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다 등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연 마지막 말씀 드리잖아요.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네, 예, 말씀 맞습니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희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무릎. 요즘에 원장님께 제가 한번 혼이 나고 스트레칭 제대로 해라 이렇게
손이 나고 나서 예. 스트레칭도 좀 꾸준히 예. 산에 오르기 전에 조금 이렇게 뜨끈뜨끈할 정도로 예, 좀 예.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리산을 과하게 예전처럼 하루에 막 정상을 가는 그런 코스를 하지 않고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원장님 덕분에 더 생긴 것 같아요. 이 네. 무릎을 보호하려고 코스를 좀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네. 통증도 정말 많이 줄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그렇다고 체력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스틱 잘 쓰고 음. 무릎 스트레칭 잘 하고 했더니 제가 2년 동안 너무 과하게 썼던 제 무릎에 휴식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약을 처방해 주시지도 안 하셨고 예, 약도 안 먹고 정말 그냥 생활 습관만 좀 바꾼 건데 많이 좋아져서 지금 거의 그런 통증 때문에 괴로운 건 없어졌어요. 지금 이게 서정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안 아픈 건 아닙니다. 통증이 있긴 있으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한테 언제나 자기 만성적 질환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한 걸 인정을 하면은 그 상태에서 통증이 더 커지지 않는 범위를 찾아서 활동량을 서서히 늘려가시면은 이게 구조적인 손상이 오질 않습니다. 추가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통증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 통증에 대해서는 아주 서서히 더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진다. 예, 네. 아주 서서히 둔감해지기 때문에 이게 한참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통증이 없다, 나았다, 완치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에서 안 아프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정현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유지하시면은 결국 네. 통증이 없는 상태가 오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지금 산행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산행하면서 무릎 불편하시는 분들 무릎이 불편하다고 등산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전문의랑 먼저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맞게 코스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늘리면은 소정님은 저 한동안 등산량을 많이 줄였다 다시 늘리고 계시지만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문제 알고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보통 그게 올해 줄이신 게 몇 월 달에 줄이신 거죠? 그때 줄이신 게? 그때가 아마 제가 병원 가서 그거를 봤을 때가 아마 1월인가 2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서정현님 산타연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진료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정현님이 너무 무릎이 걱정돼서 아파서 찾아갔었습니다. 저한테 진료보는 모습이 있고요. MRI도 그거를 찍고요. 다시 회복하시는데 지금 한 4개월 4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표준적인 관리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어떻게 관리해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네, 필요할 것 등산하시면서 무릎 불편하셨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네. 잘 이해하실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예. 도움이 됐다. 예, 이렇게 예. 관리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골프 프로님이랑 나와서 인사를 고개 숙여서 하다가 혼나가지고요. 저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요? 토요일 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서정희님과 다음에도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